네.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산문집. 목적을 버려야 목적에 다다른다. 예, 오늘 26번째 이야기고요. 예, 오늘 글은 예, 김일, 이미옥, 주인숙, 박성옥 이렇게 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 중에서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티베트의 한 승려가 황, 백, 적, 흑, 청 등 색채의 모래로 만다라를 그리는 장면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 그린 만다라를 손으로 지워버리는 장면입니다. 만다라는 불법의 모든 덕을 두루 갖춘 경지를 일컫기 때문에 만다라를 그린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세계를 그리는 것입니다. 즉,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성 어린 마음으로 그린 만다라를 한순간에 지워버리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만다라는 보관하기 위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는 과정이 곧 수행이고 수행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그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그 성녀가 모래로 그렸다가 지워버리는 허상의 만다라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만다라를 그리는 과정이고 다 그랬다고 생각하는 순간 만다라를 지우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는 완성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을 완성시켜야 목적에 다다르는 게 아니라 목적을 버리고 지우는 과정 속에 목적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불가에서는 나의 삶을 놓아버리면 좀 더 충실하게 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소유와 집착과 탐욕 그 자체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결국 자아를 버려야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그 목표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십자가 성 요한 성인은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다다르는 길은 수없이 많지만 목적을 버림으로써 목적에 다다르는 길이 바로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목적을 자꾸 생각하면 조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의욕이 앞서 자칫 과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과욕은 목적으로 가는 길을 힘들게 만듭니다. 등산할 때 왜 위를 보며 걷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정상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산을 오르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서 정상에 올라가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산행이 힘들어집니다. 그것은 과정의 중요함보다 목적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과정을 힘들게 하거나 파괴시킵니다.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과정을 중요시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면 목적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위를 보지 않고 묵묵히 앞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놓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청계산에 자주 가는데 실제 등산을 하다 보면 어? 언제 연수봉까지 다 올라왔지? 하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수봉이라는 목적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빨리 인수봉에 올라가야지 하고 생각하면 빨리 올라갈 수 없을 뿐더러 그날의 산행은 그저 고되기만 합니다.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길에 핀 꽃들과 둥근 소나무의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산 아래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기도 하면서 잠시 쉬기도 해야 등산이 즐겁습니다.
산의 정상을 오른다는 목적만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사냥의 즐거움은 반감되고 그저 힘들기만 합니다. 인생의 어떤 목적도 처음부터 출발하자마자 바로 그 목적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산 밑바닥을 딛고 올라가야 비로소 산 정상에 다다르듯 인생의 목적이라는 정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과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합니다.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위로의 한 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중요할수록 결과에 매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 벗어나 과정에 성실, 과정에 성실과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그 결과가 좋아집니다. 고등학교 때 저보다 2살 많은 이웃 형과 벌인 논쟁이 생각납니다. 그 형의 자취방에서 맛있게 밥을 먹는데 형이 느닷없이 호승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나? 먹기 위해서 사나? 하고 즉답을 요구했습니다. 치기 어린 고등학생 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논제로 저는 제법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임마 먹기 위해서 사는 거야 하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말하고는 제게 꿀밥 한 대를 먹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과정인가 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그 과정의 결과가 사는 것입니다. 만일 먹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소홀함의 결과로 사는 게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성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공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인생이 공허해집니다. 성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소중한 임무를 다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일 뿐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금메달을 꼭 따야지. 못 따면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금메달을 따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최선의 결과가 금메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와 은메달을 땄을 때 어떤 때가 더 기쁠까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실제로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은메달 수상자들은 자신이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동메달 수상자들은 만일 조금만 실수했더라면 아예 수상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목적보다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더 잘했더라면 초점이 맞춰지면 인생은 기쁨을 잃게 됩니다. 이 정도라도 했으니 다행에 초점이 맞춰지면 인생은 기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나는 목적을 달성한 이에게 관심을 갖지만 신은 열심히 하는 이의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목적은 결과일 뿐 목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중요할수록 과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적에 몰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목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그 목적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제 제목을 이해하겠네요. 맞는 이걸 말입니다. 보니까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에 어떤 올림픽인가 무슨 뭐 작년에 무슨 뭐 개최했었잖아요. 거기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우승 뭐죠? 금메달, 은메달, 음, 은메달 땄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국기계양 음, 그것도 안 하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네. 그랬던 것 그거 같아요. 보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진짜 동메달은 그런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조금만 실수했으면 동메달 못 땄을 텐데. 근데 은메달은 진짜 그럴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 텐데. 항상 미련이 남을 것 같아요. 음, 야, 임마, 니 먹기 위해서 사나, 살기 위해서 먹나, 갖고 꾸밤 탁 집어갖다 갔는데, 우리 그런 거, 진짜 그런 많이 질문, 저도 했었죠. 막, 그런 거 생각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마트에 가면은 그렇게 치열하게 와가지고 막 복잡할 때 와가지고 갓에 뭐 사는 거는 가족을 위해서 먹어 살리기 위해서 진짜 이거 먹는 것만 안 해도 사람이 얼마나 일이 오고 그냥 편안할 건데 저는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마트에 들등 영수증 진짜. 진짜 그래서 이 과정 진짜 과정 저도 그 생각이 나요. 그때 어느 책에선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들이 피아노 결과만 보고 너 대상 탔어 1등 했어. 사실 그거보다 수없이 많은 그 3개월에서 그 약 5개월간을 매일매일 같이 연습한 그 과정은 하나도 없고 결과야만 보고 진짜 너무 허무하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그냥 좀 느낀 게 참 많아가지고 저는 이 결과보다도 과정 그 결과에서는 그날 따라 애들 뭐 컨디션 긴장에 따라서 점수를 발휘 못할 때도 있어.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지켜보니까 엄마 보고도 그랬는데 오늘 이 제목도 그렇고 과정이 진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산행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막 그 산악회 따라가면 그냥 막 정상에 올라가기 바쁜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다가 막 또 내려와서 빨리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서 밑에서 막 터져갖고서 막 술 먹고 막 이러는 거를 많은 산악회들이 거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산행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먹기 술 위해서 마시면서. 가는 거야. 맞아요. 어, 어,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좀 남았어요, 정상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 아니요, 조금만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올라가다 보면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아직 멀었잖아. 안 그러면 포기하잖아, 그렇죠? 안 그래서 그러면 몸이 진짜 어느 맛 우리도 제가 태백산에 갔을 때인데 우리는 힘이 들어 죽겠는데 내려오는 사람 보고 저 꼭대기가 뭐 어느 만큼 남았어요? 막 벌떡벌떡하면 아니요 조금만 가면 돼요. 아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조금이 어느 만큼인데요. 너무 참. 그래서 안 그러면 여기 진짜 다 못 올라갈 것 같아, 그죠? 다 포기하고 너무 힘들어. 음.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서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갈 거야. 169페이지의 목적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길에 음. 핀 꽃들과 등 굽은 소나무의 아름다운 곡선을 바라보기도 하고 멀리 산 아래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보기도 하면서 잠시 쉬기도 해야 등산이 즐겁습니다. 여기서 했듯이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부터는 산악회 안 따라갔거든요. 아니 정상까지 못 올라가면 어때? 가다가 뭐라든 산도 보고 이제 올라갔다 왔다는 그거 하나 정상에서 사진 찍은 거 하나 그것밖에 없고 그냥 중간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냥 나 혼자 다녀야지 그래갖고서는 안 다녔는데 이 이거를 보면서 그 그 시인이 누구지? 하여튼 그꽃이라고 쓴 시인이 있어요. 그꽃. 네, 어, 맞아요. 그꽃이 생각났어요. 그꽃도 그런 거잖아요. 올라갈 때 보지 못했네. 내려갈 때 본 그꽃. 아, 얘듯이 어쨌든 그 올라갈 때는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느냐고 주변을 못 본 거지. 내려올 때 본 거지. 그 꽃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음. 과정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든 뭐든 과정이 중요하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고은 시인이 쓴 건데요. 고운이구나.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응. 끝이요? 끝이에요. 그게 끝이요? 네, 끝이에요. 더 들으려고. 아, 시, 시인 되기 임, 쉽네. 임, 우리 임팩트 있잖아요. 딱 그냥. 그 계속 짧은 압축에 다시 한번 많은 내용이 아니 있잖아. 저는 그 시간 계속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끊겨버리면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 아니 번만 계속 다시. 아니 계속 그 더 들려달라는 소리 같아서 예. 뭐라고요? 나는 한 이제 번만 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매주 산에 올라가잖아요. 예, 수락산 수사무라고 해서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서로가 좋아서 산이 좋아서 올라가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이지만 올라가면서 이런 거를 보고 그 어제도 이제 일산에서 오셔가지고 둘이 올라갔는데 저는 능선이 여러 가지 저희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가 탁 트여져 있는
전체가 막 이렇게 보이는 계곡을 올라가서 빨리 가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 가면서 두리번 두리번 우리 박 교수가 제가 운전하면 불안하다고 그래. 제가 또 그 경치 보고 가느냐고 앞을 안 보고 두리번 두리번 해서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그 쳐다보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풍경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둘이 올라가면서 그 낮은 봉우리 올라갔지만 거기서 보면 서울이 거의 이쪽 동북부가 다 보이는 거기에 낮은 데도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가 보루라고 해서 삼국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의정부 쪽에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내려오는 팀들 저쪽 그 신라에서 들어오는 팀들 그게 한양으로 들어오는 그 길들을 다 볼 수 있는 요충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 가다가 힘들면 그냥 내려와요. 그러면 사람들은 있잖아요. 저희가 한 9시에서 9시 반쯤에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 갔다 오는지 알아요. 아니, 저기, 우리 이제 저기, 통북천이라고, 평택에 거기 통북천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제는, 왔다! 끝까지 갔다 끝까지 아마 2시간 걸리는데, 그냥, 뒤로 가서 있어. 그냥 앞도 안 보고 그냥 옆도 안 보고 그냥. 그래서 나는 소리 걸어가면서, 연못도 보고, 새도 보고, 나무도 보고, 막, 그 사진도 찍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여자는 운동하러 온 사람이야. 운동하러 안 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서서히 걸으면서 그냥 어, 이것저것 찍으면서 그냥 운동 겸 뭐 여러 가지 다 그냥 마음 정화 겸 같이 겸겸했는데 거의 다 보면 막 이러고 막 정신없이 해 막. 정신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진짜, 진짜 그래요. 산에 가면.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목적지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정상을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요. 마음이 여유가 없어, 진짜. 가야지. 목적지가 일단은 가면은 무조건 목적지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매주 수락산 가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정상의 의미가 아니라 중간에 가서 잠깐 쉬고 오고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제 진짜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음. 참. 그러니까 이 그 고은 시인에 올라갈 때 그 뭐라고요? 올라갈 때 갈 내려갈 때도 때 안네. 보았네. 예, 올라갈 올라갈 때 못 때로 본 그 보낼 때 꿈. 보지 못한 그 꼴. 네, 그러니까 이런 아니 검색 안 해도 돼. 누가 했는데? 아, 우리가 그때. 인기 검색 결과라고 제가 제가 고은을 검색했어요. 고은 시인. 참 요새 무섭다니까 이게 AI가. 맞아. 굉장히 잘, 무슨 말만 했다 하면은 AI에서 자꾸 얘기를 지가 참견하려고 그래가지고. 조용한 강의 듣는데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러운 거야. 갑자기 검색돼갖고 내 주인님하고 막 이렇게 나오면 참 그죠? 네, 우리 혜지 소장님은 벌써 도착하신 거예요? 네, 우와, 일찍 가셨네. 아니,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는데 이렇게 일찍 가셔요? 새벽형 인간이네. 4시 반에 일어. 어, 4시 반에 어, 일어나서 5시부터 6시까지, 아니, 6시부터 7시까지 독서 모임이에요? 예, 그 전에 이제 씻고, 그 전에 성경책 한 7장 읽고, 아침에 좀 운동, 할 수 그러네. 있으면 운동 조금 하고, 그냥. 아니, 잠을 많이 안 자게 하세요. 아, 부부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참, 진짜 아침에 참 잘 자야 새벽기도 돼요. 한다고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어제 그저께 무리를 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잤어요. 오늘은 새벽기도 안 가고 내일 가자고. 혼자. 그래서 그럼 혼자 갔다 왔지. 이제 제가 오늘부터 또 이제
강의가 있어가지고 매일 그래가지고 좀 오늘부터 아침부터 피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때 준비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잠을 막내 가지면서도 한 3-4시간 자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응,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응. 깨우는데 누가, 이제 제 친한 친구가, 너 기도하라는 소리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그 피곤해요 이후에 그러면? 5시간 이상을 잠을 이제 못 자서, 저는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이라는 게, 저한테도 목적이 있으니까, 또 제가 이제 그 경제적 가장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이라는 게 급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소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매달 매달 이제 한 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저의 목적은 뭐냐면 한 달 벌어서 그 다음 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성을 진짜 갖고 하면 너무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고객한테 갈 때도 그게 속내가 다 드러나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조급한 게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그래, 뭐 내가 못 벌면 약관 대출해서 뭐 약관 대출 맨날 한 보험료를 많이 내니까 150만 원씩 쌓이는데 그래 약관 대출해서 좀 쓰지 뭐. 그렇게 마음을 그냥 느긋하게 먹기 시작해. 제가 막 대출받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빚 지는 거 이런 거 너무 싫어해서 제가 카드도 없어요. 직불 카드만 있어요. 지금도. BC 카드 같은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성이 너무 진짜 강하다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앙이 있으니까 그날 그날 충성되이 살자. 주어진 일에 살자. 그렇게 약간 바꾸다 보니까 바꾼다고 해서 근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20일까지 계약을 하나도 못했어. 예를 들어서 팀원들이 계약한 거에 오버라이드가 얼마가 예상돼. 그러면 조급해져요, 저도.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울기도 해요. 기도하면서 도대체 다음부터 어떻게 살라는 거냐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십수년을 받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마음이 좀 느긋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뭐 잘했더라면 이라는 것과 이 정도 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오늘도 생명보험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들 오늘 유실적 하고 했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저 아직 못했거든요. 소장인데 제가 못했어요. 지난달도 첫날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여지는 시선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따가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잠도 못 자고 뭐 그랬는데 그냥 이제 오면서 평온하게 하나님 뭐 그냥 뭐 이제 뜻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못했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제 한 달, 3월 달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사무실에서 원장님 앉아가지고 분석하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어저께도 세웠지만 계획하고 그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냥 정말 그 과정에 대해서 충실히 하면서 그렇다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충실하고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장의 자리에 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목표하고 목적은 또 틀리죠. 목표는 기한을 다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네, 근데 역시 그래서 내가 소장을 하는구나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으네요. 그런 리더의 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명감, 책임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소장은 안 잘리나요? 감격돼요, 감격. 감격이라고 감- 해서 매니저로 감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감격이 될 예정이에요. 소장을 한 6년 했는데 근데 제가 계속 감격되기를 원했었거든요. FP가 좀 그냥 FP 내일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리더 하다 보면 이게 좀 회의가 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노하우를 알려줬는데 안 따라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되는데 안 따라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거꾸로 감격이 됐을 때에 오는 자존감 상실 이런 거는 없나요? 그런 거는 한 2년 전부터 저 소장 안 하고 싶습니다. 계속 위에다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 거는 아닌데 이제 아예 FP로는 안 해줄 것 같고 제 팀원 자체가 있으니까 제가 FP 하면은 무계보가 돼요. 다. 계보가 없어. 음, 그러니까 그거는 또 내가 데리고 온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세일즈 매니저라고 해서 약간 소장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대우 같은 거 별로 필요 없고요. 교보생명에 제가 있지만 뭐 매니저들을 무슨 뭐 그냥 그 하여간 이용해 먹는 어떻든 거지 그냥. 어떻든 또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지 네, 또 그 뭐 내 생각대로 한다고 잠 안 재우는 것처럼 네, 그쵸. 소장을 막 버리게 하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소장하지 말고 대장하세요, 대장. 거의 확, 거의 확정, 거의 확정이에요. 네, 소장하지 말고 대장하랍니다. 네, 아, 네, 좋은 말씀. 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음,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목적 의식을 갖고 살라.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길을 가라. 물론 과정은 중요하지만 결과가 없는 과정은 의미가 없다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에도 목적을 버려야 목적에 다다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이분도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적에 다다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되게 긴 계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에도 계단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에를 안 보고 가요. 특히 지하철에서 계단 빨리 올라가려고 할 땐 그 발만 보고 올라가. 그러면 그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숨 쉬는 게 다르더라고 저는. 근데 위에를 보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막 위에 뛰어 올라가면 좀 먼 거리를. 근데 앞만 보고 바로 앞에만 계단 보고 뛰어 올라가면요. 어느 순간인가 올라갈수록 뒤를 내려보면 캄캄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간다고 했을 때 너무 좀 멀리 있는 목적지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걸 언제 많이 느꼈냐면 아이들하고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제주도에 있는 올레길을 진짜 많이 걸었어요. 올레길을 일주일 동안 되게 많이 걸었고요. 부산에 있는 그 갈매길은 거의 다 걸어봤어요. 학생들하고 하루에 보통 짧게는 20km, 많게는 30km 넘게씩 걸어봤어요.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그거를 매년 했기 때문에 부산의 그 해변 쪽으로 산도 몇 개를 넘어보고 그 학생들하고 중간에서 버스 타고 가려다가 애들 꼬셔가지고 야 조금만 더 가면 학교니까 우리 걸어가자라고 4km 더 걸어가서 학교까지 걸어오고 그러면 한 25km 걸을 거 30km 걷고 그 중간에 그 좀 일찍 들어갈 거 저녁 먹을 때 들어가고 막 근데 그렇게 걷다가 보면요 한참을 쫙 앞에 언제가 그랬는데 거기 가서 뒤돌아보면 야 우리가 온 데가 저 뒤인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얘기하는 게 우리 목적지는 간다. 아까 김혜지 소장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목적지는 가는데 너무 그 목적에 집중하다 보면 과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근데 과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과가 안 일어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목적 지향적인 그냥 목적만 지향적인 사람보다 과정 지향 과정 지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사진 좀 한번 먼저 찍고요. 나머지 한 5분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오래 걸리네요. 황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일성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지금 잠깐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우리 그냥. 그 두 분이 수리산에 이제 올라가신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수락산. 수락산. 수락산, 수리산은 우리가 네, 수락산에 가신다고 했는데, 그,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 뭐, 즐길 거 즐기시고, 이제 정상까지 못 가더라도, 이렇게 과정에서 이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에 목적이 있지, 당연히.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재미를 찾다 보면 그 목적도 달성한다는 게 결국은 이제 건강도 있잖아요, 거기 안에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추억도 쌓고, 결국은 건강해지는 그 과정이 더 재미있다 보면, 오히려 더 설악산 가는 게 더 재미있어지셔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냥 잠깐 그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예. 제가 본트라고 써가지고 가요. 각자 먹을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는 목적지가 정상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있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냥 갖고 온 것들 도시락 까먹고 이런 즐거움, 그런 즐거움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요. 부산에 살 때, 그러니까 50대 초중이었죠. 계단을 개걸음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서울로 이사 오기 바로 전에 너무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 갔더니 연골 주사를 맞으래요. 그런데 그게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맞고 올라왔어요. 근데 정말 맞기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갔어요. 그것이 그리고 다행히 코로나라서 다른 활동을 못 했잖아요. 산에 가면서 지금은 계단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에 어려움 없이 그런 걸 돼서 그래서 저는 수락산도 정상에 저는 혼자서 2번 갔다 왔는데 정상 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가다가 그 능선 타면서 정상 안 가서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으로 올라가고 있고 산에 올라가서 여름에 거기서 혼자 앉아가지고 책 읽고 컴퓨터 가져가고 글 쓰고 그러면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그 바위에다가 딱 깔아놓고 저기 막걸리 한 잔 가지고 올라가서 먹으면서 시를 읊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거기는 봄에 앉아 있으면 다 보여요. 서울 시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책을 읽을 때 진짜 좋아요. 제 영상에 보면 제가 일부러 거기서 책 읽고 글 쓰는 거 동영상 한번 찍어서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런 즐거움 굳이 산에 간다고 정상을 찍고 와야 되고 이런 것보다 정상에 가고 싶을 때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정상이지 제가 오늘 정상에 올라가겠다고 해서 정상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2번 다 가다가 에이 이왕 온 거 조금 더 가자. 그리고 가면서 중간에 사찰이 있는 거 다 들리고 전 그러면서 가요. 그게 또 삶의 재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저는 지금 여기 예, 저는 이제 산에 이런 거를 시골에 살았지만 그런 걸 못 느꼈을 텐데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음악 줄넘기를 우리가 이제 몇 년 동안 무대에 서서 막 했어요. 그 행사 때 우리 몇 사람이 이제 음악 틀어놓고 줄넘기를 맞춰갈 때 그럼 우리가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오전에 산행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산행을 한 몇 년 오전에 그 한 2시간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와, 봄 되면은 그 나무 뚱치 싹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나왔을 때 하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작은 이파리가 막 햇살에 비치 갖고 연녹색이 하게 빛이 날 때 그러면 그 나무에서 막 향기 같은 게 나고 그걸 오전에 갔다 오면 하루 종일 얼굴이 활짝 펴져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런 게 되게 저는 눈에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여튼 그런 추억이 저는 있어요. 산에 가면은 자연을 보는 그런 나만의. 그러면 그저 그냥 그 자체만 옆에 있어도
말은 안 해도 뭐 이러면서 막 콧노래가 나오고 그게 음, 저만의 산책, 저만의 즐기는 거 그런 게 하여튼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봄을 좋아하는 게 봄에는 새싹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맞아. 산에도 그 여름에 이 실렁이는 이것보다 봄에 막 피어오르는 그래서 봄에 산에 올라가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다음 주 되면 여기에도 진달래가 이제 막 이렇게 막 팽팽해졌어요. 꽃무늬가. 다음 주는 이제 빨간 게 보일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진달래가 좀 피지 않을까. 한 2주나 3주 뒤에는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요, 네. 작년 6월 달에 그 경상북도 수목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봄도 지나고 6월이니까 얼마나 이 나무들이 그냥 춤을 추고 있고 활짝 웃는 거 있고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사진 한 컷 한 커트가 그냥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며칠 전에 그 힐링이라는 책 속에 그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을 비슷비슷한 거지만 행복한 나무 14까지인가? 제목을 적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 끝에 가서는 구장에 가서는 행복한 나무 1, 행복한 나무 2 제목을 그려 붙여가지고 컴퓨터도 한 줄 적고 그 사진을 다 넣어갖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적어보고 제 그때의 감정이니까요. 누가 뭐 써내기 이렇게 해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그 사진을 진짜 그러니까요. 그게 기록이 사진이든 글이든 기록이 그렇게 중요한 게 그 기록이 있으니까 그때의 감정을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진이 우리가 추억의 사진첩을 열면 그때의 그 기록들이 다 끄집어낼 수 있듯이 우리가 군대 교회에서 우리가 회지를 발간을 했어요. 20쪽 정도 되는 회지를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4번 발간했는데 제가 회장이 돼가지고 발간한 게 하나야 있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같이 신우회 활동하던 사람이 지금도 만나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다 스캔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추억으로. 음, 음, 1988년도니까 벌써 몇 년 오, 전이에요. 거의 뭐 지금 그치. 이제 4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추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때도 제가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시도 막 써서 올려놨고 음, 제가 글도 써서 올리고 그때도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음. 지금도 글을 쓰는 이유가 그때부터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내가 다 클럽 활동에 다 독서 모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 그렇죠. 목적도 중요하고 과정을 시간을 즐기면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즐기는 자는 못 이긴다고 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한 주간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재미있네요.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긴다라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와, 찔러진 물 때문에 울 필요가 없대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예, 가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상처가 많은 나무예요. 네. 나중에 제 아름다운 나의 무늬를 네, 지켜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유,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